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던데요.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구성됐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대표님만이 투입을 했다면 이 사람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면 윤석열 총장도 처벌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사 중이고요.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 치는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 내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진두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저는 거의 광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바로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하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치구단 박지원 당국대 석좌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했었는데 또 하네요.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했습니다. 법에 수사 지휘할 수 돼 있죠. 돼 있죠. 예. 그런데 라이브 썰전보다는 김창옥 교수 말씀을 더 들었으면 훨씬 시청률도 좋고 우리 국민들한테 편한데 예. 왜 또 법무부 얘기를 하는지. 이거 하면 시청률 떨어지나요? 중요하니까 떨어질 것 그래도 저희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걸 보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 원내에 들어갔으면은 네. 추경 문제에 대해서도 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거기다 얹어서 예산하느냐 이걸 추궁하고,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를 열어서 세게 추궁을 하면은 통합당 천지가 될 거예요. 저러의 찬스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역시 민주당은 참 운도 좋고 기도 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발동했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총장의 지휘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검찰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결단을 하기를 해야 되는데, 결단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 스스로 그만두는 게 그게 결단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기를, 그걸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결단해야 될 바이라 추미애 장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법 8조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15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지난번에 그 전정배 장관 있을 때 한번 2005년도에 그 동국대학교 강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수사 지휘를 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총장 6개월 만에 그만뒀지만은 결국 그러고 나서 천 장관도 그만두게 되고, 결국 그 정권이 그걸로 내려막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김종빈 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 발언에 대해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다음 검찰의 세컨맨인 중앙지검장과 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상 검찰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이상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 국민이 불안하다 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돼. 네. 자기 자식한테 독한 짓을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돼서 진짜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는 그 행태는 가히 검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은 대통령 백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무리한 게 없었다고 보면, 내가 뭐 윤 총장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 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대검 부장들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당신네들 임의대로 결정해라 했는데 결정을 못했어. 기소 여부를 결정을 못했어. 소위 검언 유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다 그러면 자료를 내봐라. 그 자료를 안 내. 그러니까 총장으로서는 그러면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수사자문단을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수사자문단을 왜 만들었느냐? 아니,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지휘하는 것도 법에 있는 거라면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검찰청 법에 있는 거라.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빤한 거라.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난리치는 거지. 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왜 몰아내냐? 자기네들 불편하거든. 조국이도 잡아가고 뭐 울산시장 사건도 건들고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다 정의롭고 자기네들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칼을 들이대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권이 난 이렇게 하면 이거 그야말로 이 정권이야말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글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에 항명을 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이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은 이 세 분 모두 다 법조인들 아니에요? 또 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이상 검찰 조직이 국민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추미애 장관이 결단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 정도 선에서 빨리 해결돼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걸 겁니다.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실 검언 유착이라는 게 지금 결론도 안 난 거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채널 A의 이모 기자도 부인하고 자기가 오히려 한 검사장인데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자체를 지금 전부 부인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이 커졌는 거는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나 법무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판을 키운 게 추미애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추미애 하는 장관은 것은 이 제가- 판을 의도가 있게 키운 거예요. 어떻게 됐든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 경험칙에 의하면은 부인하는 건 주장이죠. 그렇지만 수사를 해봐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임 검사에 준하는 중립성 보장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이상 더 망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보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이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 자문단에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것은요, 그 해당 사건, 당해 사건의 수사팀하고 의견을 맞춰서 수사단을 위촉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재호 장관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수사단이 지금 현재 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다 안 했다, 여기까지 또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당성 부분에서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거는 검찰총장의 권한이니까 그건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여기에 반해서 수사 무슨 심의위원회를 자기가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대검 쪽하고 서울지검 쪽하고 검은 유착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지금 수사 그 기구가 지금 자문기구가 지금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자문기구가 그대로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대로 해갖고 결론을 맞추면 되잖아요. 결론에 가서 합치가 안 될 때 따로 나왔을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도 되는 거지. 지금은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가 옛날에 손해원 아버지 뭐 유공자냐 아니냐 그 할 때 자기는 수사주의 사건 수사 자문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구성해갖고 거기에 결론을 맞아갖고 결국 불구속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내가 왜 겁나느냐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수사자문단을 요청해서 구성하고 할 때는 괜찮고 이번에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거는 어긋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는 이성윤 지검장이 사가 낀 거라고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도 그래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옛날에 전정배 장관이 발동하는 거는 구체적 사안을 구속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했던 이야기고 이거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단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결정할지 저렇게 결정할지 그걸 중단하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기보다가 이건 자문단 구성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지휘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동일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 피의자들이 요구한 것과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검찰의 기구 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것도 혼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미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나는 이미 그 뭐 검찰정법 8조를 근거로 대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으니까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지휘권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받아야죠, 검찰총장. 받는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났는가는 이제 문제지만은 그러나 나는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련의 행태가 이게 결국 검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앞으로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난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 하면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국회 청문회에서의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했던 발언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국정원 대권 수사 의혹에 관련해서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박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어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이번 이른바 검언 수사 유착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이 또 과도한 상부의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상부의 개입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렇죠. 완전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압이죠.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외압인데 거부할 수가 있지. 네.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지휘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외압은 분명하지만은 그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빼고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국정원 대권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에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상부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압력을. 이번 상황에서 위치가 바뀌어서 만약에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냐는 걸 제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왜 자문단을 구성했느냐. 그게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 그러는데 부장회의에서 결정을 못했어. 결정을 못하네. 그러면 중앙지검에 자료를 다시 내라. 그래서 자료를 안 냈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수사자문단을 구성해갖고 논의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건 없다고 봐야죠.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두 분 얘기하는 중에서 누군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기 두 분 최근에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있는 자리에서 두 기관 협력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그 발언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가 어느 쪽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든 아니면 거부를 하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진중권 교수가 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결단 내리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 이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여주지청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대 우리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시를 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딜레이 연기를 시켰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댓글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소위 박근혜 이 탄핵까지 이어주는 그런 결정적 참 공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좀 같은 정부 내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소통을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나는 판이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두 사람을 불러서 중재를 하든 아니면 법무부 장관 사표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검난이 확대되지 않고 전체 검사들의 사기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면 나는 추미애 장관을 사표를 대통령이 받든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습의 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선상이에요. 아무리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정부에서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막중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검찰의 사기와 국민적 우려를 이대로 지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잘 조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겁니다. 최상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최상을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최상은 네. 두 사람 불러다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잘해서 검찰 개혁도 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을 주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최상이고 둘 중에 하나를 사표를 받아야 된다면 나는 법무부 장관 사표를 받아야 된다. 이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오늘 추 장관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대검 등의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에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수사 지휘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윤 총장이 예고한 전문수사자문단 열리는 소집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관련해서 윤 총장이 그 소집을 할지 수사 지휘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그럼 안 열리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은 검찰총장을 완전히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보고도 받지 마라, 보고도 하지 마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 총장의 결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 수사자문단을 그래도 강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찰을 검사 출신으로 총장까지 가셨으면 일단 국민 앞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자문단 구성을 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지휘가 모순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지휘는 수사자문단 구성하지 말라. 이거는 개별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다 해갖고 결과만 보고하라. 이 말은 사실상 특임 검사의 지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특임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특임 검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지시가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사한 내용을 자체를 일체 수사 과정 알겠습니다. 보고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거는 결국은 특임 검사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만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그 수사팀이죠.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건데 그걸 받아들인 사실상 거죠. 예.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여기에서 더 이상 충돌이 있으면은 국민들에게도 아니고 검찰도 안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해당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로 밝히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뭐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으시고요. 또 그 여기에 그 등장하는 또 다른 그 해당 채널A 기자의 그 입장도 한번 저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어떤 그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전쟁 경제사범한테 접근해서 선거 전에 뭔가 이제 강요 협박을 한 사건이고 여기에 이제 검사장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느냐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 돼. 아주 심플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지금 몇 개월째 감찰을 할까 말까, 수사를 할까 말까,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자문단을 구성할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싸우고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안 따르고 심지어 지금 모양새는 이게 복잡하게 꼬인 게 기자의 요청입니다. 수사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을 열어달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요청하니까 그걸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그 말을 다 들어주거든요. 이 전문수사단이 이제 소집 최종적으로 구성돼서 내일 소집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성되기까지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B 소리를 처리한 것은 이제 채널A 그 기자의 이제 이름이 들어간 건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채널A 기자는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론합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을 또 부인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방금 MBC 기자가 말씀한 대로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사를 지금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이 얽혀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채널 A 기자의 말씀은 물론 전 기자로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는 검찰 수사 어디에서 하든 결과를 봐야 결정을 알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제가 한동훈 부장이 관련이 됐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한동훈 부장도 참 수사 엘리트로서 검사장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인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수사를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저는 이번 사건에서 MBC도 조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MBC도 조사돼.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일부 세간에서의 그 의심은 권력하고 오만한 권력하고 사기꾼하고 MBC하고 짜고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MBC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뭐 밖에서 훈수 두듯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나는 MBC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MBC도 나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MBC는 뭐 말을 할 것이 아니라 MBC야말로 말을 아껴야지. 근데 문제가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정부도
MBC도 수사를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그러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키웠다,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그래 언론에서는요 그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감시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호 장관의 의견처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추미애 장관 이 탄핵소추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입장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는 거는 내더라도 결국 국회 통과는 어떻게 난망인데. 야당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탄핵 소추안을 낸다든지 뭐 해임 건의를 낸다. 그건 야당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뭐 민주당 여기에 동의해 주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건데 야당이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이 하는 거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기를 한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안 주는 걸로 확정이 됐으면 땅법을 달아갖고 국회에 살려서 국회 안에서 대정부 투쟁한다는 게 상임위 밖에 돼 있습니까? 상임위 열어갖고 상임위 안에서 활발하게 모든 사안들을 놓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대여당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는 손 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빈손으로 들어가갖고 뭘 한들 그 힘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좀 지금 하는 게 좀 한심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정치적 제스처고 전혀 통합당 스스로도 이것이 가결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재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통합당이 국회로 들어갈 가장 좋은 찬스를 스스로 실기하고 있어요. 몇 번 지금 실기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로 들어가서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강한 추궁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궁지에 몰리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통합당을 보면은 참 한심하고 민주당은 복이 많다, 운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여당만 놓고 이야기하니까 여당 마음대로 그렇죠. 하지. 법사위에서 야당이 있어서 그걸 제도를 걸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 구성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아무것도 없는 야당.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뭐 장애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해임 건의안 내겠다, 무얼 하겠다 하고 공격해봐야 그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